자, 그러면 어법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풀어야 할까? 먼저 묻고 있는 부분의 어순과 품사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밑줄 친 부분의 어순이 주어 자리예요. 그러면 적절한 품사로서 명사가 왔는지 확인을 한다는 의미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순과 품사 확인. Number 2, 문법 확인. 어법 문제의 대부분은 문법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문법을 적용해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동사의 밑줄이 그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문법을 적용을 할까요? 주어의 수일치를 확인하면 되겠죠. 가령 단수 주어다. 그럴 경우에는 단수 동사가 와야 합니다. 즉 s나 es가 붙은 단수 동사가 왔는지 확인한다. 그런데 주어가 복수다. 그럴 경우에는 동사 기본형인 복수 동사가 왔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법 문제를 풀 때에는 문법 확인을 한다. 즉 적절한 문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 어법 문제 접근법 3번 복잡한 문장은 동사 개수 확인. 여러분들이 문장이 복잡할 때 동사 개수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장 구조가 명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표시하자마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접속사 사용 여부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동사 개수 확인은 굉장히 중요한 어법 문제 접근법입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주어 1동사 원칙, 즉 주어 하나당 동사 하나가 사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동사 2개가 쓰였다. 그럴 경우에는 접속사를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영어 문장의 경우에는 접속사 없이 동사 2개가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사처럼 보이는 것이 2개가 있는데 접속사가 없다. 그럴 경우에 둘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닌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 복잡할 때 동사 개수 확인. 중요한 어법 문제 접근법입니다. 4번 의미 파악이 필요할 때도 있다. 즉 해석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법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문이나 구조를 묻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반드시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인칭대명사를 묻는 문제예요. 즉 해석을 해야 이 인칭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인칭대명사 문제는 어법 문제는 해석이 필요하다. 자, 동사나 준동사의 태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얘가 능동의 주체인지 수동의 대상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나 준동사의 태를 묻는 문제도 의미 파악, 즉 해석이 필요하다. and, or 병렬 구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얘가 병렬 구조의 and, or 병렬 구조의 일부분인지 아니면 독립된 문장 성분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관계사도 마찬가지. 해석을 해야 선행사에 맞는 관계대명사가 왔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러한 어법 문제 접근법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associated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associated의 가능한 품사는 동사 과거 혹은 과거 분사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먼저 associated가 동사라면 avoid와 함께 동사 2개가 온 셈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avoid하고 associated 사이에 연결하는 접속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avoid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죠. 즉 본동사로 잘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associated가 동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동사가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능한 품사는 과거 분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associated는 과거 분사일 수 있다. 만약에 이게 과거 분사라면 앞에 명사 restrictions를 수식하겠죠. 오케이? 그런데 수식받는 명사 restrictions의 경우에는 스스로 연관을 지을 수 없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수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associated가 적절하게 사용되었어요. 자, 2번. it의 밑줄이 그어졌군요. 인칭대명사 문제예요. 수, 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t의 수와 격은 먼저 it는 사물의 단수를 받아야 하고 당연히 device라는 동사 다음에 온 목적격이에요. 일단 격은 맞게 쓰였어요. 인칭대명사는 의미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실험의 위험성을 그것을 고안한 과학자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문장의 의미예요. 즉, 과학자가 고안한 그것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실험입니다. 그래서 it는 experiment라는 사물단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사물단수를 받으면서 목적격이기 때문에 it는 적절하게 사용된 것이죠. 사물단수, 목적격을 받는 it, 적절하다. 자, 3번. deeply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deeply의 품사는 부사죠. 그런데 어순을 보니까 형용사 앞에 왔어요. problematic이라는 형용사 앞에 왔어요. 부사라는 품사는 형용사 앞에 와서 어순상 형용사 앞에 와서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으므로 deeply, 부사인 deeply의 어순과 품사 모두 적절합니다. (4번) do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우선 본동사처럼 보이는 동사가 두 개예요. exists, does. 이렇게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가 올 경우에는 접속사를 확인해 봐야죠. 보니까 that라는 명사조 접속사가 사용되었군요. 그것이 연결하는 동사가 exists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exists는 즉 that 명사절의 동사입니다. 즉 exists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does가 본동사가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동사의 밑줄이 그어졌을 경우에는 동사의 수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동사의 수는 주어의 수와 일치하죠. 그래서 주어를 보니까 동명사 주어예요. 동명사는 단수 주어죠. 그래서 단수 동사가 필요합니다. 즉, does는 단수 동사로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5번)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군요.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what 다음에 어순을 확인해야 돼요. 보니까 주어 동사가 왔어요. 즉 what가 주어 동사 앞에 왔죠. 의주동의 어순을 따릅니다. 의문사가 이렇게 의주동의 어순일 경우에는 그 의문사는 접속사예요. 왜냐하면 접속사만이 주어 동사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what가 의주동의 어순을 따르기 때문에 what의 품사는 접속사다. 자, 접속사 what일 경우에는 항상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왔는지 확인하세요. 거의 대부분 이것을 묻습니다. 즉, 불완전한 문장 구조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what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5번의 경우는 봤더니 what절 다음에 주어도 있고 보어도 있는 완전한 이형식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군요. 그러므로 what는 부적절해요.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은 5번 what가 되겠습니다.